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벌 스토리입니다. 자, 2편입니다. 2편으로는 우리 KPM테크의 2020년 한 해 동안의 재무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재무가 제일 어려워요. 저한테는 뭐 설명하기도 좀 어렵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업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추가적인 첨언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내가 재무에 대해서는 이보다 좀 더 잘하는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첨언으로 댓글로 이렇게 좀 입력을 해주시면 제가 좀 이건 다른 사람도 참고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은 고정 댓글로 이렇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이 KPM테크 다른 주주분들이 보고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재무제표에서 특히 주석에 관한 부분을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 부문 정보를 가져왔고요. 단기말 현재 KPM테크는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보고 부문을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약품사업부와 기계사업부 그리고 기타 사업부는 아까 저희가 다뤘어요. 근데 LNH 사업부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확인을 했는데 미용 제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부다라고 합니다. 뭔가 이제 하고 있나 보죠. 그래서 보면은 매출액이 인제 같이 작은 부문 같이 좀 적어요. 적은데 중요한 거는 전기, 그러니까 2019년 매출이 800만원 정도였는데 1500으로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 다뤄볼만 하겠다, 다른 분들도 참고했으면 좋겠다 해서 가져왔고요. 기계사업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 정도로 축소가 됐고 약품 사업 부분이 크게 이렇게 늘었습니다. 매출이. 단기 손익 그리고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일단은 한번 보실 만한 게 전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단위가 1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780억 정도 비유동 자산이 있었어요. 비유동 기초 금액이 있었는데 전기 말에 360억 정도로 확 줄었죠. 360억으로 줄었고 이게 이제 단기 2020년 말에 157억 정도로 줄었어요. 157에다가 유동성 자산까지 포함하면 한 220억, 230억 정도 되죠. 230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780억, 360억, 230억 이 정도로 크게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체 이 부분을 보면은 비유동성 자산이 130억이 있는데 얘가 이제 유동성 자산으로 옮겨갔다고 하네요. 뭐 만기가 도래해서 뭐 채무 상품을 뭐 이렇게 돌리고 뭐 그런 게 좀 있나 봅니다. 그리고 처분 자산이 한 220억 정도 크게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보시면은 겁나 복잡하죠. 눈 돌아가요. 일단은 빨간 표기된 부분을 좀 보시죠. 휴머니젠의 보유주식수, 지분율, 그리고 취득금액 및 장부금액. 그러니까 24억 5천만 원으로 취득을 했는데 장부금액이 지금 2020년 말 기준이겠죠. 말 기준으로 88억 정도로 증가했고, 네이처 리퍼블릭 주식이 또 있더라고요. 네이처 리퍼블릭 주식이 취득 금액이 10억 정도인데 지금 6억 8천 정도로 확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석을 보면은 단기 중 평가 손실 3억 2천만 원을 인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억 2천만 원을 손실 처리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처분한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주가가 떨어진 거야. 그래서 단기 말 기준 가격으로 이렇게 손실 처리를 한 거죠. 그러면 그 가격 대비해서 올해 이렇게 쭉 주가가 오르면 이제 6억 8,500에서 더 이렇게 증가된 걸로 계산이 되겠죠.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가 이렇게 감당할 수가 있다면은 재무제표가 그렇게 손실 처리가 되는 것을 감당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 손실 처리를 그때그때 해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해에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처럼 보여지게끔 그런 거를 노리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KCX, 아까 말씀드렸듯이 KCX 지분이 있는데 얘가 좀 문제예요. 얘를 보면은
3만 1000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투자를 할 때 15억 정도를 투자를 했나 봐요. 취득 금액이 15억 5천이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장부 금액이 없어요. 빵원이에요, 빵원. 그래서 보면은 지분율의 변동, 무상 감자와 유상증자로 인해 지분율의 변동 12% 정도에서 2.5%로 지분율이 확 줄었고 평가 손실 3억 6,700만 원을 인식하였습니다. 라고 하죠. 그리고 AB온 지분은 이제 보시면은 텔콘에 넘겼죠. 44억 원을 평가 손실로 인식했으며 보유 주식 12,300주, 123만 주 전부를 62억 7천만 원에 처분하여 처분이익 9,200만 원을 인식하였습니다. 이건 좀 이익을 봤나 봅니다. 그 다음에 한일진공 10회 전환사채. 이게 이제 단기 중 취득하였으며 평가이익 5억 1,700만 원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50억을 주고 취득을 했는데 바로 이제 10%가 올랐어요. 그래서 55억 정도 잠부가액을 형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보시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OBC라는 회사가 있어요. OBC. 이게 블록체인 회사인데 KCX랑 서로 이렇게 좀 엮여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2010 이게 이제 KCX 자료예요. KCX가 뭐 오픈했고 2018년 2월 한일진공이 OBC 플랫폼 업체에다가 뭐 취득을 했고 그리고 디지털옵틱이랑 KPM테크가 함께 OBC를 설립해서 통블록에 지분을 인수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예전에 한일진공은 왜 비트코인 관련주가 되었나 라는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BTL 첨단 소재 얘도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년 말인가 이슈가 하나 있었고 얘도 코스닥에 뭐 상장을 노리고 있다. 그런 식으로도 얘기가 돌고 있고 그리고 한일진공 이렇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회사들이죠. BTL 첨단 소재 주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기 중 2019년 정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19년에 구주 양수를 통해 35,000주를 취득하였으며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신주 17,500주를 취득하였습니다. 구주 35,000주의 취득 금액 중 100억 원은 7회 전환사채 대용 납입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이후에 1,381주를 또 매도하였습니다. 라고 하네요. 아까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크게 확대해서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우발 부채와 약정사항이라는 부분에 보시면은 다 읽을 거예요, 이거. 단기 말 현재 KPM테크가 특수 관계자와 타인에게 제공받은 담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DKD에게 KPM테크가 보유한 DKD 2회, 3회 전환사채 70억 원과 대여한 금액 100억 원에 대하여 DKD 보유 수익증권 전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담보를 제공받고 있대요. 뭐 돈을 치고받고 했나봐요. DKD라는 회사랑. 그리고 두 번째, KPM테크의 종속회사인 KPM 인베스트먼트는 포항 리버 카운티 지역주택조합 사업, 이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포항의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관련된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글로벌 JNK에 180억 원을 대여하였으며 빌려줬다는 거죠.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채무자와, 그러니까 글로벌 JNK가 채무자가 되는 거죠. 채무자와 포항 리버 카운티 간에 체결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에 의거하여 조합 사업의 신탁 계좌에 예치되었으며, 그러니까 투자를 한 그 투자 금액이 어딘가 이렇게 예치가 돼 있는 거야. 이거는 공사비 충당 목적으로, 그러니까 공사비에 사용될 때에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180억이. 그리고 추후 공사비 충당을 위한 자금 인출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돈을 쓰면 채무자는 JNK는 조합 사업 신탁 계약에 의거하여 어떤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에 의거해서
우선 수익권을 설정받아 당사에 즉시 담보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얘네들이 그 공사 세금 180억 중에 일부건 뭐 전부건 쓰면은 그 금액에 대한 수익권이 이제 수익이 KPM테크에 이제 발생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당사는 에버코어 인베스트먼트 홀딩스에게 휴머니젠과 체결한 렌질루막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및 필리핀 판권 계약에 너무 복잡해. 대한 계약금 300만 달러, 그러니까 30억 정도 되죠. 30억이라고 칠게요. 30억에 대하여 에버코어 인베스트먼트 홀딩스 보유한 텔코나 FJ 제약 제18회 전환사채 35억 원을 담보로 제공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그림을 오른쪽에 그려왔는데요. 제가 틀린 거일 수도 있어요. 혹시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휴머니젠과 KPM테크가 계약을 체결했어요. 네? 그래서 계약금을 30억을 줘야 돼요. 근데 회사 대 회사 간에 뭔가 계약이 이뤄지면 바로바로 이렇게 돈을 주고받고 하면 안 된대요. 무슨 거래법이 있나 봐요. 그래서 에버코어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투자 회사죠. 투자 회사를 빌려서 자꾸 거래를 하는 거예요. 네.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법적으로 합법적인가 봐요. 그래서 형이 휴머니젠 30억 줘. 그래 알았어 줄게. 너는 어떻게 할래? 이 30억 어떻게 할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형 혹시 30억 비슷한 거 뭐 없어? 이러니까 내가 텔콘에다가 줄 30억짜리 전환사채가 있어. 내가 텔콘에 30억 주고 텔콘에 주식 30억만큼을 내가 받기로 했어. 네가 가질래?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알았어 콜 해가지고 에버코어가 원래 텔콘에 30억을 주고 받았어야 하는 전환사채를 KPM테크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에버코어 인베스트먼트 홀딩스가 보유한 얘가 보유한 텔콘의 18회 전환사채 35억짜리를 담보로 제공받았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재밌죠? 예. 별로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더럽게 머리만 아프고. 어쨌든 얘는 이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용입니다. KPM테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용 보시면은 뭐가 많아요. 텔콘 RF 제약, 대통 일렉트로닉스, 중원 바이오팜, 텔콘 파트너스, 그리고 텔콘 비나 이렇게 있고 종속 기업으로는 하나캠텍, KPM 인베스트먼트, KPM 테크 비나, 그리고 코스 인베스트먼트, AMI 인베스트먼트, DP 뷰티 제2호 조합, DKD 이렇게 있고요. DKD도 결국에는 KPM테크가 100%를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코스 인베스트먼트 100% 있는데 참고로 코스 인베스트먼트는 한일진공의 또 최대 주주입니다. 맞죠? 그리고 한일진공은 텔콘의 최대 주주고 텔콘은 KPM테크의 최대 주주고 그리고 관계 기업으로는 OBC 그리고 BTL 첨단 소재 그리고 한일진공이 있고요. 이 관계 기업들의 또 종속 기업으로는 동관 한일진공기계유한공사 이게 아마 중국에 있는 회사일 거예요. 그리고 한일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한일 신재생 이렇게 있고 여기는 그 환경 관련 그 업종이죠. 기타 특수 관계자로는 에버코어 인베스트먼트 홀딩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서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물론 뭐 단타를 하실 분들은 해당 안 되겠지만 감사 보고서상 핵심 감사 사항입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한번 보시죠. 코스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그러니까 2019년 감사 보고서상 핵심 감사 사항이에요. 2019년에는 세일회계법인에서 감사 의견 적정을 냈었죠. 보시면은 주석 발행 현금 단위, 현금 창출 단위의 영업권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코스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영업권은 쭉쭉쭉쭉 넘기고 회수 가능 가액 산정 시 사용된 미래 현금 흐름 추정에는 사업 부문의 경제적 환경에 주어진 불확실성 그리고 할인율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이 포함되므로 우리는 주 코스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영업권의 손상 평가를 핵심 감사 사항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회계법인에서 이 회사를 회계상에 문제가 없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회사인지 쭉 감사를 하는데 2019년에는
KPM테크의 이 코스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영업권 손상평가를 좀 감사를 해보자 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의견이 적정이 나온 거죠. 이외에도 뭐 여러가지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쭉 보고 이제 적정평가가 나온 거죠. 얘네들이 힘이 어마어마해요. 물론 뭐 회사에서 이 법인을 이렇게 선정해서 돈 주고 이렇게 맡기는 거긴 하지만, 얘네가 만약에 비적정 뭐 아니면 뭐 감사 의견 거절 뭐 이렇게 해버리면 바로 그냥 관리 종목 들어가거나 막 그러죠. 상장 폐지되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은 2020년 단기에는 삼덕 회계 법인으로 또 한번 바뀝니다. 이 바뀐 내용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뒤쪽에 보면 2020년 감사 보고상 핵심사항,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19년 거를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쭉 이렇게 보고 KPM 인베스트먼트와 KPM 테크 비나의 손상 금액이 유의적인 수준이고, 손상평가 수행 시 사용가치 평가에 유의적인 경영진의 판단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항목을 핵심 감사 사항으로 식별하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적정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것도 있어요. 이 부분도 적정이 나왔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 단기 보고 기간 말, 그러니까 연결회사 KPM테크는 다수의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금융상품은 관측 불가능한 투입 변수를 가진 공정가치로 측정되었습니다. 단기 보고 기간 말 현재 장부 금액은 302억 원입니다. 많이도 갖고 있죠. 쭉쭉쭉쭉 평가 방법에 종종 판단이 개입되며, 그러니까 주관적일 수 있다는 거야, 이 금융상품의 평가가. 그리고 왜곡 표시도 될 수 있으므로 우리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에 대한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를 핵심 감사사항으로 식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적정이 나왔다. 잘 됐죠? 그렇습니다. 머리 엄청 아프죠. 그래서 이 재무 쪽은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서 자주자주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KPM테크가 됐든 뭐 여러가지 종목들을 계속 보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읽어보면서 눈에 일단 익히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댓글로 좀 더 추가하실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참고를 서로서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KPM테크 사업보고서 2단계 재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